이제는 추석 연휴도 끝났고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 연휴 기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수렴해 보겠다고 지난 16일에 그 정치인문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 출마 선언까지 다 듣고 나서 그 선언에 의해 제 나름대로 논평을 진행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아주 급격하게 굉장하게 큰 충격을 몰아오고 있는 이를테면 여권 쪽에서는 이재명발 대장동 개발 의혹, 그리고 야권에서는 국힘당 내 제2차 TV 토론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정말 무식하고도 찌질하기를 이를 데가 없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철학도 도의도 매너도 없고 나아가 수준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냥 정말 한마디로 이거 정말 기가 막혀서 뭐라고 비유조차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공약을 하나 놓고 그것도 공약 속에 큰 덩어리도 아니고 그냥 쉐부로 들어가 있는 어느 한 줄금을 귀신같이 물어내서는 이거 내 거 아니냐고 물고 늘어지고, 거기다가 내가 언제 특허라도 냈느냐고 되받아치고, 카피니 닌자니 인용 출처를 대하느니 이게 지금 어느 작은 동호회나 아니면 구멍가게 회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한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울래야 울 수도 없고 웃을래야 웃어줄 수도 없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 국힘당에서 경선 TV 토론이라고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 등에 비수를 박은 놈과 그 비수를 박은 상처에다 대고 소금을 한 점 뿌렸던 놈이 둘이서 서로 네가 배신자니 나보다 네가 더 큰 배신자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사령관이 제일 앞장에서 직접 적군과 총무리를 겨누고 대적하고 있는데 겁에 질려 도주하던 배신자 둘이서 서로 너는 100보를 도주했고 나는 50보밖에 도주하지 않았노라고 시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니 이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우리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즉 무엇 때문에 이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연장되거나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체되어야 하고 반드시 새로운 더 좋은 정권이 들어서야 하느냐에 대한 대의와 명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아주 거창하게 술술 내뱉을 수가 있지만 정작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자기만의 뛰어난 정치적인 철학, 그 감동적인 명분을 내놓고 있는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홍준표 후보는 뭔가를 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TV 토론 때도 또 하태경이라는 자한테 뒷다리를 물려 허구한 날 계속 조국 문제를 가지고 늘어지고 있더군요. 그러니 하태경이라는 자의 눈에는 조국만 보이고 정작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은 전혀 안 보이고 있나 봅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은 빨리 자기들의 논쟁 주제를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으로 방향을 전환해야죠. 이 대장동 의혹에서 잡아내야 할 가장 큰 핵심고리는 어느 놈이 돈 얼마를 해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경찰과 검찰이 이제 돈 흐름을 쫓다 보면 금방 다 밝혀내게 될 사안입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가장 큰 불공정과 비상식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다름 아닌 바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던 대법관 권순일이라는 자 또한 역시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일이 불거지고 나자 바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의 고문이랍시고 받아먹었던 돈을 불이 나게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는 그런 기사가 뜨고 있군요. 이건 이 권 시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뜯어봐도 이 돈은 부당한 돈이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준 대가, 즉 사후수뢰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인들은, 후보들은 이런 사안들이 세절에 너무 깊게 천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후보들께서는 이 문제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인 구조와 그 인적 시스템을 추궁해 나가야 합니다. 사후수뢰죄, 돈 받아먹고 죄를 사면해준 것이 아니라 먼저 죄를 사면해주고 후에 돈 받아먹은 것, 그것도 일반 작은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이건 대법관이 한 짓이잖아요. 그리고 대법관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가 있고, 이 김명수를 임명한 자가 다름 아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고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대법관이라는 이런 자들의 인사임명권자가 다름 아닌 대통령이요, 결국 법치를 이런 식으로 다 망쳐놓은 자도 그 죄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다름 아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이 사건 또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결국 이 정권은 출범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투기를 주장해왔고 그 투기 속에서 대법관까지도 사후수뢰죄라는 의혹까지 덮어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투기 정권이 반드시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의와 명분 속의 그 불공정과 비상식, 이 명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가운데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 인턴 증명, 표창장 위조 정도의 그런 내로남불 따위는 그야말로 세발이 피격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발 아니,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이 민주당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대장동 의혹 사건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라는 큰 살찐 고깃덩어리 하나가 나진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자에게 뭐라도 많이 나눠주고 싶어하는 듯. 그래서 이재명식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좌우하게 되면 언젠가 이 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등 그런 걱정들이 보수파 쪽에서 계속 터져나오곤 했는데, 이번에 보니 이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란 사실상 큰 고깃덩어리가 생겼을 때 그 살찐 고기들은 다 자기들이 먼저 썰어먹고 거기에 남아도는 뼈다귀들까지도 모두 각을 떠서 다 나눠가지고는 뭐냐, 나머지 맹국물만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수파가 싫어서 진보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진보 좌파가 싫어서 보수파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모두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보 좌파가 돈 없고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많이 나눠주고 싶어하는 포퓰리즘, 그 이면에는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런 대동세상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 배부터 채우고 보는 큰 고깃덩어리라도 생겼을 때 고기는 물론이고 뼈다귀까지도 다 자기들 그 권력 카르텔들이 함께 몰려들어 먼저 차지하여 다 먹어버리고 난 뒤에 남아도는 그 맹국물만 있으면 그걸 조금 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찌꺼기 국물도 그나마 기름기가 좀 더 떠있는 국물은 이번에도 또 국민들의 몫이 아닌 그 보수파 쪽 사람들한테로 먼저 갑니다. 그들 쪽에도 한두를 불러들여서 자기들이 잔치판에 끼워줌으로 하여 언젠가 일이 터지게 될 때에는 그것으로 입막음용에 써먹거나 아니면 물타기용으로 써먹을 수가 있지 않고 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번에 보수파 쪽에서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 이거 이재명 게이트 아니냐고 했더니 이재명 쪽에서는 단박에 국힘당 게이트라고 덮어씌우지 않고 뭡니까? 이미 국힘당 쪽에 원일철이라고 하는 한때 원내대표에 비례정당 대표까지 했던 자가 이미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곽상도, 신년수 등 여러 국힘당 쪽의 의원들 이름이 계속 함께 묻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습니까? 이 국힘당의 곽상도 의원이 내 아들은 그냥 매달 250만원씩 월급 받는 일반 직원이 불러가다고 하더니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재명 쪽에서 이게 무슨 내 게이트냐, 너희들 국힘당 게이트라고 뒤집어 씌운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한테서 큰 걸 하나 잡았다고 좋아하던 국힘당에서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월급 250만원씩 밖에 안 받았다는 이 아들이 퇴직하면서 그것도 겨우 한 3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 보십시오. 큰 고기 덩어리 하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매달려 살찐 고기부터 먼저 썰어가지고 나머지 뼈다귀까지도 다 각을 떠서 한 조각씩 나눠가지는 군상들이란 결코 진보 좌파와 보수파로 나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생기면 먼저 자기 배부터 채우고 보는 데서는 진보도 보수도 그리고 좌파도 우파도 다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왜서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9월 13일에 올려드렸던 안철수가 병신 소리를 듣는 이유라는 그 제목의 논평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바가 있지만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구린내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취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좌파 쪽으로 왼쪽으로 아주 거기까지 가 닿아 있는 정말 바보 같은 진보 진영의 국민들은 자기들 쪽이 세상이 가장 광명하고도 밝은 세상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반대로 우파 쪽으로 아주 오른쪽으로 또 끝없이 가 있는 등신 같은 보수 진영의 국민들 또한 자기들 쪽의 세상이야말로 밝고도 깨끗하고도 공정한 세상이며 저쪽 좌파 쪽의 세상이야말로 아주 어둡고도 시커먼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왼쪽도 오른쪽도 이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들은 똑바로 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좌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고 합니다. 너무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서 그것이 결국 360도로 돌아버리면 오히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만난다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상 둘 다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 데서는 같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어둠 속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세상이야말로 밝은 세상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밝은 세상의 햇빛 앞에서도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면 반드시 중간으로 와야 합니다. 항상 중간 지점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른 시선으로 좌우 양편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도이며 그것이 신령입니다.
이제 진보 좌파라는 이 진영에 빠져서 그냥 옳고 그름도 가리지 않고 어제까지도 무조건 내 편이니까 나는 내 편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시고 빨리 그 진영에서 나오십시오. 나와서 꽃같이 더러운 국힘당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는 국힘당에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한가운데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3년을 월급쟁이로 일하고 퇴직금 50억을 챙겨가지고 나온 곽상도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 속이 더럽고 시커멓기는 이재명 쪽이나 아니면 국힘당 쪽이나 둘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국힘당도 그동안 내가 속했었던 진영이라고 무조건 영혼을 다 빼앗긴 좀비처럼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따라다녔던 진정한 보수파 국민들도 이제 역시 더럽기를 진보 좌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보수 진영에서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모두 나와서 중도하십시오. 진정으로 공정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상식에 대하여 말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중도로 오셔야 합니다. 최소한 이 중도에는 진영에 매몰되어 이제는 구린내조차 감별 못하는, 즉 냄새도 맛도 모르는 좀비 같은 바보 등신들을 우글거리고 있는 그 더럽고도 시커멓게 그슬릴대로 그슬려버린 그 진보 보수라는 두 양대 진영 속의 눈먼 국민들보다는 그래도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이 나라에 가장 양지가 있고 상식이 있으며 도덕성에서 떳떳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래서 도덕성에서 이미 여러 차례의 검증을 통하여 거의 완벽하리만치 무결점 무흠결에 한창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기 딱 맞춤한 나이의 젊은 정치 지도자가 지금 이 중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중도가 커지면 나라가 살고 이 중도가 커지지 못하면 나라가 죽습니다. 나라가 죽고 국민들도 죽습니다. 더도 말고 이번 대장동 투기 개발 사건 의혹에서 육수적 불거져 나오고 있는 자들이 그 의혹을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어디 진보 좌파 보수파의 구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보십시오. 대장동 개발 이 큰 고깃 덩어리 하나가 생겼을 때 여기에 몰려들어 먼저 자기 배부터 채워보는 자들 속에는 그야말로 날강도 이재명이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국힘당의 띠도둑들도 함께 발을 걷어붙이고 따닥따닥하게 매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 유명한 일본말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말에 민나 도보로 데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도둑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 자, 지금까지 이런 도둑놈들을 우글거리는 양대 진영이 함께 몰려들어 도대체 누가 누구를 향해 강도니 도둑이니 하고 서로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침을 뱉고 싶은 사람들은 어서 빨리 이런 자들의 진영에서 나오십시오.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냄새가 구리고 썩었으면 방귀를 똥으로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똥을 누가 싼 것이며 그 똥 때문에 성을 내고 있는 쪽은 또 어느 쪽입니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싼 것일까요? 아니면 국힘당이 싼 것일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두 놈들이 모두 함께 똥을 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진영에 빠져있는 국민들, 그 똥냄새가 뭐가 좋아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어서 나와서 빨리 샤워부터 하시고 그동안 몸이 푹 젖어있었던 더러운 냄새부터 제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민나 도보로 데스. 다 도둑인 요즘의 세상. 진보 좌파 보수파 서로가 날강도고 서로가 띠도둑 놈들인 이 나라.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더러운 좌우 양대 진영 사이에서 안철수라는 한 깨끗한 지도자에 의해 그나마 오염되지 않은 중도라는 제3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 속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만시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